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침착맨이라는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 아니냐, 근거가 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축구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침착맨 구독자도 굉장히 많죠. 거의 200만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열성가를 꼽히는 괴형 유튜버입니다. 사전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침착맨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침착맨은요, 홍명보 감독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과정이 의심스러운 거냐. 아니면 홍명보와 함께 거론된 다른 외국인 감독들이 더 잘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청자가 절차를 무시한 게 가장 크다라고 댓글을 남기자, 절차를 무시했더라도 잘하는 감독을 데려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싫은 거 아니냐, 단도직입적으로 못하니까, 홍명보 감독이 예전에 못했으니까 그냥 싫어 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절차 중요하지 않다, 축구협회가 얘기도 안 하고 맨체스터 시티 감독을 데려왔으면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착맨은 이렇게 더 잘하는 감독 데려오지 홍명보가 뭐냐, 우리나라 감독 아니냐, 세계 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술로 짤 수 있느냐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축구협회 진행 과정부터 뭔가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많은 축구 팬들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이번에 클린스만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뽑았을 때 왜 뽑았는지 설명 안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정몽규 회장과 그리고 클린스만이 친분이 있다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클린스만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내가 먼저 한국 감독직을 제안했고 정몽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나를 선임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밝혔습니다. 클린스만이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도 정몽규 회장이 단독으로 클린스만을 지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클린스만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 아들이 2017년 한국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때 정 회장과 알고 지냈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도중 한 경기장 VIP에서 정 회장을 만났는데 내가 농담조로 감독을 찾고 있냐 물어봤더니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클린스만의 농담조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정 회장, 다음날 도하의 한 호텔에서 클린스만을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은 정 회장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해본 말이니까 관심 있다면 연락을 달라라고 말했고, 몇 주 뒤에 실제로 정 회장에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 정 회장이 클린스만을 낙점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정 회장이 지었을까요? 자, 우리나라 아시안컵 성적 나쁠 때 클린스만과 이 선수들로 돌렸던 게 축구협회입니다. 선수들 간에 있었던 불협 화음에 대해서 다 모든 걸 공개했던 축구협회죠. 본인들은 쑥 빠지고 결국 감독 핑계, 선수 핑계 댔던 게 축협입니다. 자, 클린스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정 회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서 직접 대면할 정도다. 다 뛰어넘고요. 클린스만과 정 회장이 독대해서 모든 걸 일처리했다. 엉망진창이었죠.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국내에 머문 시간도 거의 없었고, 본인의 직업은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지만 마음은 미국에 가 있었던 겁니다. 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클린스만, 들을 내가 꽂았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바로 정몽규 회장. 이 두 사람의 협업이요, 완전히 끝내줬죠. 두 사람이 바로 다이렉트로 문자 메시지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어쨌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과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클린스만에게 80억을 줬네, 100억을 줬네, 위약금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독 때는 20억을 주네, 30억을 주네, 클린스만처럼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축협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전력강화위원회가 5개월 동안 결국에는 마시, 크스스 카사스 두 명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감독까지 맡았던 제시맛입니다. 근데 그가 정혜성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아시안컵 모든 경기를 분석했대요. 그리고 한국의 아쉬운 플레이를 1시간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는지를 3D로 구현해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렇게 성의를 보였어요. 더더군다나 마시는요, 프리미어 리그 시절에 받았던 연봉의 3분의 1만 받겠다라고 하면서 감독을 맡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국내 체류기관과,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국내에 별로 없었잖아요. 이 체류기관과 세금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제발 융통성 있게 풀었다면은 마시가 왔을 텐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시는요, 결국에는 캐나다 대표팀 감독 수락했고 2달 뒤에 코파 아메리카 4강 진출 달성했습니다. 마시는 떠났고 다시 4명의 감독이 후보에 올랐죠. 그런데 그 중에서 후엣과 바그너를 만나러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임생 기술본부 총괄이 만나러 갔죠. 이 두 사람 중에 바그너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협회가 요구하는 세전 200만 달러, 28억 원으로 연봉을 맞추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축구 철학, 훈련 모델 등 50페이지 분량의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한국 선수 50명의 장단점까지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임생 이사가 바그너와 면접을 마치고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 도착한 그날 밤에 홍명보 감독으로 낙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요, 외국인 감독들에게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바그너가 노발네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임생 이사. 나는요, 정 회장이 모든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9명의 전력강화위원회 중 사퇴한 4명을 제외한 5명 위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도 나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이 위원들도 나한테 권한과 책임을 다 줬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력강화위원회가 5개월 동안 밀었던 감독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한 감독과는 세금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결국 돈 문제로 틀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감독도 다 제끼고 나서 이임생 이사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냥 홍명보 네가 감독해라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낙점했을 때 그때 그 악몽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임생 이사는요, 본인 혼자 생각으로 홍명보 감독을 결정했을까? 아니다. 정몽규 회장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뽑는데 이임생 이사 혼자 생각으로 이걸 다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뭡니까? 정 회장의 입안의 혀처럼 잘 부릴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임명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팬들이 뿔이 난 상황이죠. 축구협회에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올림픽이요, 이번 올림픽 구기 종목 나간 거 거의 없습니다. 진출한 게 거의 없는데 진짜 축구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올림픽에서 보길 바랬습니다. 근데 뭡니까 여러분?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행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축구 경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감독이 져야 됩니까? 정몽규 회장은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잠기 집권 정몽규, 한국 축구가 현대가의 식민지냐라는 성토하는 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정몽규 회장, 현대가 이 연을, 이 궤를 끊어야만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화난 축구 팬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문체부가 결국에는 축구협회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요,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또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에서 조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벌써부터요, 말 바꾼 홍명보, 말 안 맞는 축구협회. 자, 이렇게
말이 너무 안 맞고 있다라고 하는데 홍명보 감독은요. 나는 대표팀 감독 맞지 않겠다 공언했고요. 하지만 갑자기 돌연 울산 HD 감독이었잖아요. 근데 이 팀을 져버리고 나를 버렸다 라고 하면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나를 버렸대요. 나를 희생하겠다. 나를 던지겠다. 울산의 팬들이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를 보낼 정도였는데 이렇게 말을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휙휙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도 말이 안 맞는다. 자, 이임생 이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 감독 선임 발표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홍 감독에게 유럽파 코치 2명과 함께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홍 감독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홍 감독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럽파 코치 2명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대표팀 수락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서로가 먼저 내가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감독과 축구협회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시민단체가 정몽규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폐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협박 혐의는요. 이번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 씨를 고소하겠다. 축구협회가 기밀 유지 계약을 깼다라고 밝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협박이다. 이렇게 시민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업무방해, 업무상폐임, 협박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코치를 구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다. 응원해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축구 팬들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도전을 왜 응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의 자신만의 엄청난 세계관, 그리고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벌써부터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 해외로 나가서 유로파 선수들과 만나볼 의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시간이 괜찮다면 만나보겠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은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떠오르고 김민재 선수가 떠오릅니다. 자, 이런 선수들과 만남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물대로 골문 축구협회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